네, 이번 영상에서는 파동방정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파동방정식이라는 것은 양끝에 이렇게 줄이 고정되어 있고, 우리 뭐 기타 같은 그런 거죠. 기타 줄이 있다 그러면 기타 줄이 이렇게 진동할 때, 한번 튕겨주면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점점 진폭이 줄어서 정지 상태로 가죠. 그런 형태의 파동방정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몇 가지 여기서도 좀 단순화하기 위해서 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줄은 완벽하게 유연하다, 플렉서블하다 라는 겁니다. 뭐 중간에 딱딱해가지고 휘어지지 않거나 늘어나지 않거나 그런 게 없다, 유연하다라는 가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줄은 균질하다. 어떤 부분은 예를 들어 좀 더 탄성이 있고 어떤 부분은 탄성이 적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물질로 다 균질한 줄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줄의 밀도를 얘기할 때 로라는 밀도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앞에서 봤던 단위 부피당 질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밀도는 부피당 질량 이렇게 하죠, 그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줄에서 줄 밀도는 길이당 길이 L당 전체 줄의 질량, 이런 식으로 해서 밀도를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변이 U라는 함수인데요. 여기서도 나와 있죠. U라는 함수는 어떤 X라는 위치에 따라,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그 X축으로부터 각 요 위치에 떨어진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X좌표가 되겠죠, 그죠? X좌표에서 특정 시간만큼 떨어졌을 때 여기다, 그죠? 근데 줄이 시간에 따라 진동하게 되면 같은 위치라도 시간에 따라 계속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그런 U는 사실상 우리가 흔히 보는 그 Y좌표, 어떤 위치의 시간에서 Y좌표, 높이에 관련된 함수입니다. 결국 우리가 요 U라는 미지 함수를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여기 변이고요. 변이는 현의 전체 길이에 비해서 아주 작다. 굉장히 작다라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U가 굉장히 커진다 그러면, 예를 들어 U가 L만큼 길어진다 그러면 이만큼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줄이 너무 과도하게 늘어져서 탄성 변형이 아니라 아예 원래 자기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는 탄성 한계를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이는 현의 길이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작다. 실제로 제가 기타를 연주할 때도 아주 미세하게 떨리지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길이로 돌아오지 않거든요. 너무 세게 당기면. 그래서 이런 가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곡선의 기울기는 여기 있는 이제 현이 진동할 때 이 곡선의 기울기는 모든 지점에서 작다. 이 위에 있는 요 말과 좀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이게 기타 줄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요 U라는 변이가 조금 작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한 점 곡선 위에서 처음에 기울기는 굉장히 이제 0은 아니지만 0에 가까운 굉장히 작은 기울기를, 각각 접선의 기울기를 각 점에서 갖고 있다라는 것을 또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기타 줄여도 팽팽하게 당기니까 장력이 있겠죠, 그죠? 그 장력은 각 점에서 장력은 어떻게 되나요? 길이 보통 이제 진동하지 않는 그냥 쭉 펴 있는 줄의 장력은 줄의 양 방향으로 장력이 걸려져 있죠, 장력이. 근데 이렇게 진동하는 현 역시 이 지점에서 접선 방향으로 장력이 양쪽으로 당기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장력은 이 현에 접하고, 방금 얘기한 이 현의 접선 방향으로 장력이 걸려져 있고, 그리고 그 크기는 각 모든 지점에서 다 똑같겠죠, 그죠? 여기서 걸리는 장력이나 여기서 걸리는 장력은 똑같습니다. 어느 지점이나 당기는 힘은 똑같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장력은 중력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력이 꽤나 장력에 비해서 크다라고 하면 중력도 미분 방정식에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중력을 거의 무시하기 위해서 요 장력이 중력과 비교했을 때 크다, 아주 크다라는 가정을 하면 중력을 무시하고 생각을 안 하고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의
어떠한 외부의 힘도 작용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기타줄을 한번 튕겼을 때, 예, 한번 튕기고 계속 진동하는 그 상태를 U라는 이 함수로 나타낸 건데, 자꾸만 튕기게 되면, 예, 그러면 하나의 방정식으로 구하기가 어려운 거죠. 튕길 때마다 힘도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는 딱 한 번만 튕겨서 가만히 놔둘 때, 거기서 이제 줄이 진동하다가 나중에 정적인 평형 상태로 가는, 네, 그런 이제 미지의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외부 힘도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한 거고요. 자, 그럴 때 이 U라는 함수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X축으로부터 측정한 현의 수직 변이, 그러니까 여기서 요 높이가 바로 U라는, 예, 함수 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여기서는 요만큼이 함수 값이 되겠죠. 그죠? 자, 이 U를 구하는 거고, 특별히 요만큼 점선으로 된 이 박스를 아래에 이렇게 확대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X부터 X 플러스 델타까지고, X부터 X 플러스 델타까지고, 이렇게 확대가 된 거죠. 네, 여기서 아까 가정한 것처럼 이 줄에 걸려있는 이 장력, 여기서는 빨간색으로 나타냈는데, 장력은 요 지점에서 걸리는 장력은 요 방향이고, 그죠? 그리고 X 플러스 델타에서 걸리는 장력은, 네, 요 방향인데, 사실 장력이 같다. 장력의 크기는 같으나 여기 걸리는 방향은 조금씩 다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장력, 여기서 걸린 T1이라는 이 장력의 크기와 T2라는 이 장력의 크기 자체는 똑같습니다. T라고 하고 똑같다 라고 하고, 이 T1은 크기는 같으나 이 접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방향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라는 것만, 예,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델타 S 길이, 요 줄의 현의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길이를 델타 S라고 해보면, 요 길이만큼 이제 줄의 현에 작용을 하는 힘을 생각해 보는데, 그 힘 중에, 예, 수직 아래나 윗방향으로 걸리는 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줄은 위로 튕기게 되면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죠. 그죠?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내려가려는, 복귀하려는 힘 자체도 이 장력 때문에, 이쪽으로 당기게 되면 장력 때문에 결국 줄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복귀하려는 그 힘의 순수직력은, 지금 이 줄에, 요 단위 길이 줄에 걸리는 수직력은, 요 T2는 위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이제 인가가 되어 있는 거고, 여기 T1은 아래로 요만큼 마이너스 방향으로 인가가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플러스 방향의 힘을, 위로 가는 힘을 플러스로 보는 거는, 왜 아까 U가 위로 올라갈 때 U라는 함수, 위치 함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위로 가는 그 힘의 방향을 플러스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복귀하려는 이 힘을 마이너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의 방향의 힘이 총 음의 방향의 힘에 비춰서 많으면 이 줄이 위로 올라가야 할 거고, 음의 방향, 요 아래로 T1의 사인 세타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 줄은 아래로 복귀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얼마나, 예, 위로 걸리는 양의 방향으로 줄이 위로 늘어났고, 그때 그 방향으로 텐션이 얼마나, 장력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양의 방향, 위로 가려는 거에서 이제 밑으로 복귀하려는 거를 뺐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예, 수직 방향으로의 장력이 생기겠죠. 그죠? 근데 이제 아까 여기 몇 가지 가정 중에 곡선의 기울기가 모든 지점에서 아주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세타 1, 세타 2가 굉장히 작다라고 하면 그 값은 사실 사인 세타 2나 탄젠트 세타 2나 거의 근접한 값이고요. 네, 사인 세타 1이나 탄젠트 세타 1이 거의 근접한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사값으로. 그래서 t로 이렇게 묶어주면 결국 탄젠트 세타 2 빼기
탄젠트 세타 1이 되는데, 여기서 탄젠트 세타라는 거는 우리가 익히 알듯이 접선의 기울기죠. 그죠? 탄젠트 세타 2라는 거는 이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접선이라는 건 요 함수에, 그러니까 u x, t라는 이 함수에 이제 t를 고정하고, 자,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 라운드 x 라운드. 자, 그죠? 사실 x에 대해서 그냥 상미분인데, 우리가 보통 중고등학교 때 배운 그냥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기울기가 바로 나오죠. 그죠? 여기서는 u가 독립변수가 두 개인 이변수 함수이기 때문에 x에 관한 편미분으로 봤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기울기고 탄젠트 세타 2가 되겠죠. 그죠? 근데 요 지점에서 x좌표는 x 플러스 델타 x가 요 x좌표고, 시간은 t, 고정된 t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탄젠트 세타 1은 x 요 지점에서 기울기가 되겠죠. 그럼 요 지점에서 기울기는 이제 x로 편미분한 거 값이죠. 요 함수를. 그래서 요렇게 탄젠트 세타 2, 탄젠트 세타 1을 x에 관한 편미분, 그 각 좌표 넣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상태에 두고, 자, 요만큼이 사실, 예, 수직 방향으로, 아래나 위 방향으로 걸린 힘이죠. 힘입니다. 장력입니다. 근데 뉴턴의 제2법칙에 따라서 F는 ma가 되는 것이고, 예, 여기서는 a는 요 한 지점에서 아래나 위로 가는 이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사실 m은 요 델타 s라는 요 단위줄, 여기서는 크게 봤는데 사실 델타 s 굉장히 작게 보면 이 델타 s 줄의 질량이 되겠습니다. 줄의 질량. 그리고 a는 이 줄이 아래나 위로 가려는 가속도가 되겠죠. 근데 위에서, 예, 줄의 선밀도를 이렇게 계산했으니까 줄의 질량은, 예, 선밀도랑 그 줄의 길이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m 대신에 로와 델타 s만큼을 곱하면 되죠. 그리고 가속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지금 델타 s가 저희가 이렇게 크게 했지만 굉장히 델타 s를 작게 잡으면 이 델타 s의 길이나 델타 x의 길이나 사실 근접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로 델타 x a,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a라는 건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이 줄이 아래나 이제 윗방향으로 가속도를 나타내는 거죠. 가속도라는 거는, 네,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속도,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죠. 그죠? 그러니까 이 높이 u라는 이 함수는 위나 아래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건데, 위로 이제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위나 아래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속도를 나타내는 거고, 한 번 더 미분하면 위나 아래로 내려가는 가속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델타 x의 u라는 함수를 t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하면, 네, 이 가속도를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래서 좀 전에, 예, 델타 로 s라는 걸 이렇게 근사값을 취했고요. 예, 구간에 요만큼 델타 s만큼의 질량을 나타낸다. 이게 바로 m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제가 m을 했죠. 자, 그래서 여기 맨 오른쪽에는 우변에 있는 이 친구를, 예, 이렇게 적어봤고요. 그리고 요 좌변에 있는 요만큼을 요 좌변에 적었습니다. 네. 그리고 델타 s를 양변에 나눠주면 델타 s가 요 좌변에 분모로 내려오겠죠. 네. 그 와중에 델타 s를 0으로 근접을 시키면, 0으로 근접시킨다는 얘기는 이 단위줄을 굉장히 작은 단위만큼을 보겠다, 또는 거의 한 점에 근접시키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델타 x를 x로 극한을 보내면 요 자체가 사실 u라는 한 번 편미분한 함수를 x에 대해서 또 미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변은, 예, 델타 x가 극한을 갈수록 요 u의 x에 관한 이게 편도 함수가 되는 거고,
자, 우변은 뭐 요만큼이 남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고, 요, t분의 로의 역수, 그러니까 로분의 t를 a제곱으로 두면, 그러면 a제곱을 이쪽에 곱하면 되는 거죠. 여기다 곱하고, u의 xx는, x에 관한 u를 이게 두 번 미분한 이게 편도함수, 그리고 utt는, u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이게 편도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편미분 방정식이 유도가 됩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제목과 같은 파동 방정식입니다.